안녕하세요.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초가을이죠. 아주 좀 쌀쌀한데 낮에는 좀 따뜻해졌어요. 비가 오는 중에 많이 출 줄 알았었는데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은 좀 싸늘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변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셔서 체온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아야 됩니다. 감기 걸리시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코로나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될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그간의 그 발언이라든가 그번의 행동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36세 어린 젊은 정치적으로는 어린 나이 아닙니까? 당 대표가 됐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이 아주 정치적으로 야심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대표를 잘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쭉 지켜보면요, 당 대표라는 것은요, 당원들과 당 대표도 당에 대해서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당 대표가 되면 당원들이라든지 당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잘 공평하게 잘 아울러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만 해요. 예? 자기 생각만 해.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네 분이 남았을 당시에 윤석열한테는 그저 쓴소리 좀 자주 해요. 그래놓고 홍준표나 유승민한테는 좀 덮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렇게 돼서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게 되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당직 인선이고 당의 모든 권한을 다 가져옵니다. 당 대표는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그 모든 건 유보입니다. 그냥 명예로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의 법, 당원의 당규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김종인을 써야 된다. 캠프에 경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무슨 팔이 떼니 무슨 일이 떼니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좁니다. 이거는 당 대표가 해야 될 그런 공부가 그런 준비가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전에 핸드폰 녹음한 거 가지고 녹음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했잖아요. 이 아주 살얼음팔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주 좀 조마조마했는데요. 대표가 이제 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이 결정된 이후에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2030이 줄사표, 줄 탈당을 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당 대표가 어떻게 되면은 그건 당 내부에서 있는 일이고 당직자 최고회의라든가 당 회의에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선거 때는 선거 전략에 들어갑니다. 선거 비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건 반역하는 겁니다. 그게 공개가 아니에요. 그게요.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2030명이 몇천 명이 탈당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2030이 몇 명 정도가 입당을 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국민이나 또는 당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또 모르겠어요. 근데 탈당하는 것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뭐 당직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비판하고 뭐 거기서 이의 제기하니까 뭐 10명이나 2030 입당시켜보니 왜 있냐. 애들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이준석이는 몇 명이나 입당시켰습니까? 꼴값을 해요. 꼴값을.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나는 처음에 당 대표로 선거 치를 당시부터도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당에는 경륜과 당에 몸담아서 했던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준석이야말로 특혜를 받아서 젊은 나이에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3번 출마했다 3번 다 떨어졌잖아요. 3번 떨어졌으면 정치를 이제 은퇴하고 정치를 그만둬야지. 그만큼 능력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표 나와서 당원들은 나경원 를 찍었어요. 당대표로. 근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가 더 많이 받아서 그래서 당선이 대표로 된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이 당원도 고쳐야 돼. 왜 그러냐면 당원이라고 하는 건 당규가 당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당은 당원 거예요. 당원이 중심이야. 그 외쪽에 있는 사람, 당원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 동창회나 동네 친목회면 친목회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지, 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친목회에 감나라 대천하라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이 당대표를 뽑는 거예요. 당원의 대표예요.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이게 정당 아닙니까? 이게 정당에. 그런데 여론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이긴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거지 그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대표 됐으면 잘 해나가야지. 당대표가 어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에 들고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발언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더 보태주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대표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겁니다. 쫓아내야 돼요. 끌어내야 된다고. 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크게 입하지 않고 자기네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그냥 검찰이 조사를 중지시키게끔 하고 탈원전해가지고 그 좋은 세계에서 한국형 원전을 져달라고 했던 것 전부 다 탈원전 때문에 다 수포로 돌아가고 원전 시장이 2천조라는 거 아닙니까? 2천조. 근데 탈원전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가서 입찰 봐주고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인정을 안 해. 네 나라가 탈원전하는데 무슨 원자력 진다고 하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둬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국민의힘 이준석이 대표에서 지금 끌어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입지만 강화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을 생각해야지. 내가 몇 번씩 전에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당 대표는
경선업체는 경선 후보들은 선관위에다 맡겨놓고 당 대표는 대통령 여당의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든가 고칠 점이 있는 걸 그걸 지적하고 그걸 비판하고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있는 거 많잖아요 지금요. 그런 걸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비판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당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싸우려고 당에 있는 거. 당에 있는 후보들하고 싸우려고. 윤석열이 후보가 결정됐으면 윤석열이 후보 때 전권을 주게끔 됐으면 정권 주고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제 저기 힘껏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나서요. 뭐 나서라 뭐 캠프가 없더니 그다음에 저 후보 대통령 후보 그 거기에 인선하는데 그 당시 거기 저 후보 캠프에 인선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리와 저런 얘기하고 말이죠. 이준석이 진짜 정말 못났어요. 당 대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몇 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됐으면 윤석열이를 전부 다 모아주고 그다음에 야권 대통합을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정권을 교체해서 정권을 가져와서 이 나라를 이 보수 세력이 지속 발전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람의 역할을 이바지를 해야지. 자기 얼굴 나타내고 자기 문제 내고 방송엔 뭐 그렇게 많이 나가가지고 맨날 당회가 관계된 얘기만 헐뜯고 씹습니까? 이준석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그렇게 하다니요 다음에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방의원, 시의원, 구의원도 안 된다. 내가 정치 쪽에 몸담아본 지가 38년, 건 40년 된다라며.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이 잘하는 겁니까? 무슨 제갈량이가 저기 줬던 뭐 비단 주머니 3개를 갖다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최고에서 저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인사할 적에 거기서 아주 비단 주머니 2개를 전해주는 걸 봤는데 거기에 뭐 들었을까? 난 사탕이나 들은 거 아닌가 했는데 뭐 꼬깃꼬깃해서 종에서 썼는데 뭐 2030에 대한 뭐 대책 문제 이런 문제 넣었다고 하더만 뭐 도움되는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비단 주머니예요? 비단 주머니. 비단 주머니라고 하면요 상대편 여권의 후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유가 원칙에 의해서 거기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 있는 거 그런 거를 적어서 이걸 터뜨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 있는 거 좀 알려주지 않고 뭐 이거 숨겨 있는 거 그런 걸 갖다 전부 취합해 가지고 저서 가지고 이걸 터뜨려라. 뭐 이런 거를 준다면 오우 그 뭐 많이 노력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조사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다 아는 2030 맨날 2030이 이 나라를 다 이끌어 납니까? 2030도 일부분이에요. 4050, 60, 70, 80 이 사람들은 저리 가라예요? 이준석이 이 나라 여기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먹게 이렇게 살게끔 맺는 것은 역대 대통령 역대 정치인들 이성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60, 70, 80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철부지같이 세상에 이제 뒤늦게 태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맨날 2030만 쳐들어. 2030이 이 나라 다 주축되고 2030이 당락 결정합니까? 모두 다 아울러서 모두 다 끌고 나갈 거면 해야지. 맨날 2030이야. 맨날 204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대표 자격이 아니라요. 중앙당 당직자 한 사람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지금 현재 여론이 많잖아요. 청와대에다가 이준석 핸드폰을 좀 앞서다 뺏어달라. 청원이 수도 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저께 나온 거 보니까, 예,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요. 당원 소환제로 이준석을 끌어내리자. 그렇게 국민의힘 게시판에 그냥 아주 불이 났어요. 그냥 끌어내리자. 내가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당원 소환제로 이준석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나도 찬성입니다. 그때로 계속 하고 고치지 않으려면 필요가 없어. 오히려 당 후보가 가는 길에 걸림돌만 돼. 식량만 써. 발가락에 막 부딪혀. 그런 거 발로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 참모의 캠프들을 할 수 있도록 다 밀어줘서 무조건 최고가 당선이야, 당선. 정권 교체는 당선이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하는 데는 윤석이 가는 길에 가서 밀어주든지 업어주든지 끌어주든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못하려면 차라리 보이지나 마라. 나타나지도 마라. 말도 꼬매버려. 옛날에 어느 정치인이 재방틀로 입을 꼬매고 싶다고 뭐 얘기한 적도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당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30 당원들의 탈당 현황 공개 등으로 당내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원 소환제를 통해 이 대표를 끌어내리자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여러분들 당원 소환제, 국민 소환제라는 게 있죠.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이라든가 지방 그 자치단체 선거 있잖아요. 이런데 그런데 있는 당선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국민 소환제라는 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환제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되면 뭐 당신 그만둬라, 나와라. 그러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내비두면 임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의 일종이죠. 당원들이 당 대표가 제대로 뭐 못하고 있고 적합하지 않으니까 당 대표를 끌어내리자. 국민 소환제를, 당원 소환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당원들이 과반수가 이상의 찬성이 되면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뭐 그렇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 나도 한 표 찬성. 11일 오전 11시 기준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발언대 게시판에는 이 대표를 소환하자는 내용의 글이 약 200개가 올라갔다. 이들은 다음 달 10일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해 대표직을 박탈시키자. 어제 책임당원 첫 당비가 빠져나갔다. 이 대표 소환에 한 표 행사할 수 있어 기쁘다.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왜 저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등의 글을 적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윤리 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 한 번 되면 그냥 그 임기까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어디 갈 수 있으면 그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당원들이 당원 소환제로 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원 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 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서명을 받아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건이 충족해 당원 소환이 발의되면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 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과반수 이상가 찬성하면 된다 이게요. 다만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혹은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때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때는 당원 소환 청구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임기가 6월 남았다든가 또는 시작한 지 6개월 전에는 제한된다는 얘기죠. 이 대표의 경우 6월 10일 선출됐으므로 12월 10일까지는 당원 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12월 지금부터 서명 받아서 12월 10일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전인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 당원 소환제 의견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전국 8도에 도의사 내가 만들었다. 부산시장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다라며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행동은 입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입당비 내주겠다고 하면서 부인이건 남편이건 아버님, 어머님, 조카까지 다 해서 입당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권교체의 최대 장애물, 정권교체의 회방동의, 정권교체의 김정은 같은 이준석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입니다. 이준석이 쫓아내야 됩니다. 당이 제대로 쓰려면 이런 사람은 당에서 필요치 않아요. 있으면 당이 망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출된 후 2030 당원들이 집단 탈당을 했다며 그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탈당한 2030 세대는 8일 기준 527명으로 전체 탈당자의 84% 수준이다. 이 대표는 정확한 집계 자료이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겸허하게 인식해야 올바른 정당이라며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정치 변화의 기회에 젊은 세대에게 40명 남짓 탈당했다는 식으로 조롱조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9일 TV조선은 전당대회 이후 8일까지 탈당한 2030 책임당원은 전체 탈당자의 72% 수준인 2107명이며 전당대회 이후 2030 신규 입당자는 170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대구와 충남은 2030 입당자가 탈당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탈당자보다 2030의 입당자가 10배가 많았답니다. 10배가. 강원과 충북, 경남북, 제주 등도 신규 입당이 1.5배에서 3.6배까지 많았다. 그러나 신규 입당자들은 아직 당비를 내지 않아 책임당원 자격을 얻진 못했다. 책임당원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이제 후의 문제고요. 일단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입당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이준석이는 탈당하는 숫자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윤석열이 쪼는 거 아니에요? 2030 시대가 홍준표를 많이 지지했다 했다가 홍준표가 떨어지니까 탈당한다 그 논조 아닙니까 지금? 예? 아예 지금 현재 떨어진 사람 옛말에 죽은 자식 뭐 만지기 아닙니까 이게? 떨어졌어 이젠. 그러면 바로 당선된 사람들은 모여야지. 이게 뭐 싸움 붙이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진짜 못됐어 아주 그냥. 2030 당원들의 집단 탈당과 동시에 입당 러시도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 그게 쭉 보면 그 전역 의원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원 소환제로 끌어내리자. 안 되겠다. 뭐 이게 끌어내리기 전에 사퇴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는요. 내가 책임이 많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게 이러겠으니까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러니까 난 당대표를 사직하고
좋은 사람들이 당 대표가 돼서 정권 교체에 큰 이바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백의종군에서 한 사람의 당원에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인이고 그것이 현대인이고 그것이 당입니다. 당원입니다. 그게. 이준석 정신 차리세요. 스스로 당원 소환제에 끌려내려가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요.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가 망해가서 이 무능한 정부에서 정권 교체하자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중도 세력이고 뭐고 다 모아지는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여당의 잘못하는 건 문제를 갖다 시시비를 따지고 그 많은 사건을 갖다가 물고 늘어지고 그것을 하지 않고 당내에서 맨날 분란만 일으켜 맨날 불러만 일으켜 맨날 불질만 해. 이게 무슨 당의 당 대표입니까 이게? 그 적군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적군이 당의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나고 당이 망하게 하려면 그건 적군패예요. 적군파.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야당 보수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야당이 제대로 가서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준석 대표, 이준석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현실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논평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니까 일요일 또 계시죠. 요즘에 또 예시장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시장에도 또 그전 같지 않고 지금은 그 다수가 그 참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도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유쾌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